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줬습니다. 사모펀드는 1만 282개 달하고 있습니다. 만 개가 훨씬 넘어 있습니다. 사모펀드 수탁고 현재 설정한 돈은 424조 원. 예, 굉장합니다. 나라에서는 엉뚱하게도 손실을 감내할 수 없는 투자자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은행에서 이제 막 팔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금융기관이 판매자를 믿고 산 거죠. 운용사를 믿고 사야 되는데 운용은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고 판매자가 은행이거나 증권사이거나 이런 뭐 믿을만하다고 산 거죠. 그걸 산 사람이 은퇴자이거나 뭐 노후 자금을 준비했었던 노인이거나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요.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행에다 놓으면 망한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은행 지점장이 말하면은 이 사람이 말하면 거의 100%다 믿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보냈을 때는 아 이거 미쳤어. 경제통 방송 1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경제 용어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상법상 우리 이제 회사가 예. 여러 가지 종류의 회사가 있는데 예. 회사의 종류가 뭐가 있고 예. 회사의 개념이 그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표님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잘 지내고 왔습니다. 그 옛날 주식회사 하셨잖아요. 상법상 인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설명해 주십시오. 상법 제169조의 회사라는 것은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 바로 그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주주 또는 그와 같은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법인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성원, 즉 사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있고 별개의 권리와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원은 회사 재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고 회사인 법인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은 법에 의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제된 실체, 하나의 개체,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법률 행위가 대표이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은 대표이사의 개인 행위가 아니고 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의 법률 행위에 불과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인격차라는 얘기인가요? 법으로 그렇죠. 인격을 정한 것이죠. 네. 그러면 소장님 상법상 뭐 이렇게 주식회사도 있고 뭐 연락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이제 상법상에서 보면 네. 회사법에 주식회사가 일반적인 회사 형태고 그 다음에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이 MB 시절 2008년도에 상법을 개정해서 유한 책임회사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5가지 회사 형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5가지입니까? 4가지 네. 아니고요? 네. 학교 다닐 때 4가지로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 저기 경제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하나가 새로 생겼네요. 새로 생겼네요. 자 그러면 정영 대표님 주식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해요. 네? 근데 이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유한 책임회사는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근데 먼저 이제 주식회사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주식회사를 설명하기 전에 네. 우선 뭐 얘기됐던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네. 또 유한책임회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주식회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명회사는 말 그대로 이름이 합해져 있는 겁니다. 한명. 그래서 무한 책임을 지는 2사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무한 책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 의무를 가지고 있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겠죠. 합자회사는 한 사람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이 있고 또 다른 유한 책임 한 사람 이상이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처럼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출자한 지분에 한해서 출자 가액에 한해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만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출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죠.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는데,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 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적으로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고 있고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하고 있으며 업무 집행기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회가 있고 그 이사회 중에 대표이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를 두어서 회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 상태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감사 제도도 함께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회사가 이제 유한회사를 많이 선호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왜 외투 기업들, 외투 법인들은 유한회사에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뭐 전추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책임을 자기 투자한 지분만 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원이 간접적으로 유한 책임을 진다는 점은 주식회사하고 동일합니다. 유한회사의 조직 형태는 주식회사하고 비슷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습니다. 사원총회에서 업무 집행 및 회사 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유한회사의 조직 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보다도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 절차도 비교적 간소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장님, 네. 유한책임회사, 네. 아까 그 마지막 장에 나온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2008년도에 생겼다라는 거. 네. 그 연비정부가 이제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그 당시에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도에서 이 제도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하면 뭔가 내부적으로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러면 그 차이가 뭔지, 네. 왜 이걸 또 만들었는지, 그 당시에 네. 왜 이게 필요했는지, 네.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네, 유한책임회사가.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리미티드 파트너십. 네.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조합입니다. 조합. 근데 리미티드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조합은 각자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회사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네. 조합은 각자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죠. 회사가. 네. 그 사모펀드 또는 해외 자원 개발에 딱 적합한 회사예요. 해외 자원개발. 네. 그래서 이제 유한 책임사원이 있는데 예. 리미티드 파트너십에는 예. 유한 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예. 출자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져요. 유한 책임회사는 정관에 명시된 업무 집행자가 유한 책임회사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자죠. 운영자가.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유한 책임회사가 예. 사모펀드, 해외 자원 개발 요런 데 활용되는데 이걸 제가 이제 법을 2008년도에 법을 만들 때 법을 한번 쫓아가 봤어요. 예. 그랬더니 벤처기업 활성화에 적합한 형태라고 돼 있어요. 법에. 벤처기업이 근데 벤처기업하고 절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를 도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끄러웠을까요? 좀 멋쩍었을까요? 뭔가 좀 껄끄러운 게 있었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놓고 도둑질을 해먹지는 못하겠다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그 벤처기업이
리미티드 유한 책임 회사로 설립됐다는 얘기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결국 사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뭐 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모펀드나 해외 자원개발 투자 네. 요게 그 MB 시절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참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보자면은. 아니 저기 누굽니까 그 지금 이제 풀려났죠. 그분 그 MB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했던 분. 그 사모펀드에 이렇게 이렇게 대표하는 사람들은 간판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학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좋습니다. 그거는. 네. 자, 이렇게 사모펀드 문제가 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모펀드 사태죠, 사태. 네.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한다는데 어떤 문제점이 사모펀드에 있는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모펀드 처음에 만들 때의 그 기본 정신은 말씀대로 벤처적인 성격의 투자라고 했는데 그 벤처라는 거는 네.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소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엉뚱하게도 네. 손실을 감내할 수 없는 투자자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은행에서 이제 막 팔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금융기관이 판매자를 믿고 산 거죠. 운용사를 믿고 사야 되는데 운용은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고 판매자가 은행이거나 증권사이거나 네. 이런 뭐 믿을만하다고 산 거죠. 그걸 산 사람이 은퇴자이거나 뭐 노후 자금을 준비했었던 노인이거나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요.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행에다 넣으면 망한다는 생각 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은행 지점장이 말하면은 이 사람이 말하면 거의 100%다 믿는.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보냈을 때는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하겠어. 돈 띄워먹겠어. 이런 건데 원래 사모펀드의 의미는 그 개념은 이걸 손해봐도 우리 그 벤처기업들의 투자에서 고수익을 노리자. 그렇죠. 이런 취지로 네. 출발했는데 은행에서 팔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는 다른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아예 사기성으로 만든 펀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사기라고 봐야지 지금 사모펀드라고 보기는 힘든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형사적인 접근과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이시네요. 그렇네요. 네. 사모펀드는 이제 네. 49명 이하의 소수의 투자자들로서 네. 비공개로 모은 말 그대로 네. 사적으로 모은 펀드입니다.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으로 네. 국내 사모펀드는 1만 282개 달하고 있습니다. 만 개가 훨씬 넘어 있습니다. 사모펀드 수탁고 현재 설정한 돈은 424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예, 굉장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에 거의 네, 필적합니다. 네. 지난해만 해도 8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줬습니다. 전문 사모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펀드 가입 금액을 5억에서 1억으로 낮춰주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니까 사모펀드가 많이 우후죽순격으로 일어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사모펀드의 그 사고 문제인데, 네. 작년에 발생했었던 독일의 헤리티지 파생결합 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가 났고, 네. 라임 자산 운용 1조 6천억 규모의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으로 역시 비슷한 사고인데 이런 류 사고를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어떤 뜻인가요? 폰지